이게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서 제가 한번 헬로우로 깨웠습니다. 흔들리는 잣대, 심상치 않은 잡음. 당내에서 이 적격 부적격 판단을 두고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누구는 이런 데도 적격이고, 아니 누구는 비명이라는 이유로 부적격 판단을 내렸냐라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대표적인 친명 인사들에게는 과거 전적을 묻지 않고 적격 도장을 찍어주고 있고, 비명계 인사들이 특히 강성 친명 현역 지역에 도전할 경우에는 아예 부적격으로 제낀다라는 논란이 당사자들로부터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문희상 전 의장의 아들도 적격 판정을 받아서 논란입니다. 문희상 의장의 아들 공청시사 적격 판정, 문석균 씨인데 지역구 세습 논란이 있었고 2020년 총선에서 공천 배제되자 반발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하기도 했었습니다. 당 관계자는 문 씨의 적격 판정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왜냐하면 비명계 인사가 당 경선 결과에 불복한다라는 이유만으로 부적격 판정을 내렸고 이의 신청도 기각을 했었는데, 동일한 기준이라면 이 문희상 전 의장의 아들도 부적격 판정이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박유지 의원님, 네. 듣고 보니 똑같이 공천 결과에 불복을 했는데 비명은 공천 결과에 불복했다고 부적격, 비명이 아닌 분은 똑같이 공천 결과에 불복해도 합격을 준 거 아니냐, 지금 그 논란인데요. 의원총회에서 이 문제가 거론이 됐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 공천과 관련해서 이거 자격 심사를 맡고 있는 김병기 수석 부총장이 나와서 이야기한 거는 여기서 다 말할 수 없지만 그 언론에 알려진 그런 관련 사실만은 아니다. 다른 사안도 많다. 그래서 부적격 판단을 내린 거니까 그 문제와 관련해서 혹시 궁금하면 얘기를 나한테 물어보시라. 여기까지 얘기를 했어요. 예. 근데 이걸 공개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당사자들에게는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사자들에게는 알려줬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당사자들은 그 사안들이 아니라 본인들에게 그 본인들에게 뭐 유리하거나 혹은 본인들이 이해하고 싶은 만큼만 외부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뭔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제가 뭐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부적격으로 판단된 분들한테 단순히 경선 불복만을 가지고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당 책임자인 김병기 의원의 얘기니까 제가 그거를 있는 그대로 일단 전해드립니다. 그러나 이제 바깥에서 볼 때는 그 명확한 어떤 뭐 해명이라든지 당이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데,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게 당원 당규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법적으로도 그렇잖아요. 누군가를 명예훼손할 수 있는 얘기들을 공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하여간 김병기 의원은 정말 자기를 믿어달라고 얘기를 하면서 친명 비명으로 나뉘면 친명도 많이 아웃됐다. 이제 그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얘기를 모르니까 이렇게 저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다만 언론이 보고 외부에서 볼 때 이렇게 뭔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당이 되게 유의해야 된다. 예. 그리고 자격 심사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 커트라인만 정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하위 커트라인만 정하는 거였지 상위 커트라인을 정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냥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거나 아주 심각한 문제가 아니면 대부분은 다 예비 후보로 등록하고 경선에 도전할 수 있는 티켓을 주는 정도였는데, 이게 지금 너무 그 커트라인이 높아진 거 아니냐라고 하는 내부의 논란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요. 문석균 씨의 경우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불복해서 전략공천에 불복해서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끝까지 갔어요. 이 경우는 상당히 그 어려운, 그러니까 구제하기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다만 지난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당이 대사면이라고 표현하는 과거를 묻지 않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 그래서 국민의당으로 나갔었던 분들 다 들어오고 탈당하거나 이랬던 분 다 들어와서 대선 때 똘똘 뭉쳐서 선거를 치렀기 때문에 이때 어떤 그 불리한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당원 당규상에 있는 불리한 상황을 좀 취하지 않기로 그 결정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거고요. 그 대사면 하려면 다 해줘야지 왜?
아니 그러니까 다른 이제 분들은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부분인데 김영주 의원님, 네. 이게 논란인 게 돌직구쇼에서 당사자들 인터뷰했거든요. 근데 당사자들은 당에서 다른 사유를 듣지 못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경선한 적이 없는 사람을 경선 불복했다며 친명 핵심 조정식 사무총장의 지역에 나가려고 하니까 경선조차 못하게 하려고 나를 탈락시킨 거다라고 이의 신청까지 했는데 기각당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박용진 의원님이 전화해주고 계신 당 지도부의 해명과 당사자들의 주장이 전혀 다른 상황이라 질문을 또 한 번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고문치사 전력 있는 사람도 적격 판정 내렸다가 논란 일자 번복했잖아요. 고문치사도 적격을 줄 만한 다른 이유가 있다면 그때 밝혔어야지 못 밝혔거든요. 네. 그냥 당 관계자의 실수다라고 석연치 않은 해명하고 넘어갔는데 이게 정말 친명 핵심 현역 의원의 지역구에 도전하는 비명들이기 때문에 부적격 판단으로 제낀 게 아니라면 다른 사유가 정말 있다고 보세요?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뭐 다른 사유가 있을 수도 있는데 치명적. 그러면 그 최성 전 시장 전 의원한테도 그야말로 다른 사유가 있는지 실제로 보면은 말하자면 단수공천이 경쟁자가 단수공천됐을 때 이것을 다시 한번 법적으로 한번 따져보자라고 하는 거 하고 그것을 갖다가 말하자면 문희상 의장님 아들처럼 아예 당을 뛰쳐나와서 무소속으로 나온 것이 저는 그게 더 중한 당에 대한 저항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 조치 자체가 맞는지를 따져보는 거하고 실제로 아예 거부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한 거는 무소속으로 출마한 것이 더 사실은 중한 벌입니다. 당으로 보면 해당 행위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천 기준이 있느냐 하고 사실은 민주당은 이거에 공천 자격심사위원회가 처음부터 모순적이에요. 이재명 대표가 과연 공천 적격이냐라는 질문에 답할 수 있냐. 사실은 그게 아픈 부분이에요. 전과도 많고 예. 당원 80조 예. 1항인가 거기에 엄주도 될 있고 것 같은데 무슨 위정주 물론 뭐 다 재판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얘기할 수 있으나 실제로 그다음에 뭐 돈봉구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면 유보라고 얘기를 해야지 적격이라고 얘기해 놓는다고 하는 건 처음부터 그래서 이런 사안 같으면 사실은 이번 자격심사위원회는 최소한의 어떤 기준만 그리고 실제로 공심위에서 걸러내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표가 나게 제가 지난번에 이 자리에 말한 것처럼 원칙과 상식 무대 위에 올라간 두 사람부터 먼저 안 돼. 그런 눈에 보이는 그런 하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사실은 이재명 대표는 돼? 그런 말에 답할 수 있나요? 그러면 그런 자격심사위원회 김병기 의원은 왜 되는데? 자기 스스로 셀프 자격심사를 하나요? 저는 그것부터 저는 이해할 수 없다. 그런 부분입니다.